자, 현재 주식시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인데 빨리 잘 해결돼서 증시의 방향이 잘 잡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오전 분위기만 봤을 때 또 마이너스 3% 가는 장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또 말아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1년도 시장까지 정말 화려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역사에도 남을 만한 시장이었는데 저 시기를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긴 만큼 지금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재테크가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 덕에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돈을 만진 사람들이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다 고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황이며 수개월 동안 힘든 시간은 계속되면서 당연히 주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으셨을 겁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아무거나 올라가는 광기의 시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정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2020년 3월 폭락처럼 처음 보는 특이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시장으로서 광기가 다시 찾아오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도 요즘 시장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달달했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면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에 맞춰서 적응해야 이때까지의 수익금을 지키면서 또 정체기가 끝났을 때 다시 계좌가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지난 시간처럼 한다면 돈은 쉽게 증발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트는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 과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스닥이 1년간 30% 오르는 시장에서도 코스닥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이 구간에서 레전드였으며 그전에는 박스피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전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그 뒤에 찾아온 박스피 구간만큼은 확실하게 뼈로 체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제가 저 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저 스스로도 지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군대를 막 입대했을 때 언제 2년이 지나가지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2년이 금방이었고 또 다른 예시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부터 어떻게 키우지라 생각을 하고 매일 밤마다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다 컸고 저 때도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저 구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참 생각해보면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예전 같은 시장처럼 수익금을 끌어올리기에는 훨씬 더 어렵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담해야 될 위험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쉬어가는 단계나 다시 찾아온 정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 지금 상황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시장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뭔가 계속 안 풀리고 막힐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원래 주식시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좀 오랫동안 끌고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당장에는 재미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돈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돈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도 지금 수준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 거래대금도 거의 없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자세하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그런지 뭐 잠깐 매매한 건 생각나지만 이 상황을 자세하게 어떻게 버텼는지 녹화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매매를 할 경우에 돈 날라가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거래세까지 비싸서 단타치기도 그렇게 수월한 시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과거를 다시 한번 집어보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캔들 보시면 아직까지 황금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직까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3%까지 갔으면 다시 저점을 위협하면서 이번 타이밍에는 신용장고가 분명히 눈에 띄게 더 크게 줄어들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빠지지 않고 이거를 다 말아 올렸습니다. 물론 빠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 저점을 또 깨는 척하거나 깨버린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도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크게 하락하면 신용장고가 거의 18조 원대까지 내려올 것이기에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17조에서 18조 사이입니다. 예전처럼 신용장고가 6조 원대까지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에 크게 내려왔을 때 17조에서 18조 정도로 생각하고, 그 구간에서 가볍게 매수했다가 분할 매수만 천천히 해주더라도 충분히 반등해서 안정을 언제라도 찾아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한 타이밍만 빠졌으면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늘 반등으로서 또 상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황금선도 회복한 게 아니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유지해주는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수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다시 위협이 돼서 언제라도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기에 다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2,6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지금은 충분히 매 맞을 거 다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 풀려가지고 이게 6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게 다시 내려와가지고 6만 원대까지 간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가 매수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리츠 모으는 재미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단타로 재미 보는 거 접어두고 리츠 주식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내가 꼬박꼬박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데, 아직 리츠 제가 보고 있는 거 가격이 매일 쉬지 않고 올라서 그런지 계획된 물량을 전부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보다 2배 더 사고 싶은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유리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재미이긴 하지만 단타 전쟁은 잠깐 접어두고 요즘 리츠를 모아가는 재미로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거래대금 보시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날이 거래대금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추구하던 게 거래대금이 1순위였기 때문에 이 1순위인 거래대금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니까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그냥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 좀 괜찮은 자리,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공략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JP 모간한테 선수 치여가지고 구경만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오늘 상장은 신규주도 별 재미는 없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중에서 오늘 아셈스가 상한가를 지금 기록했는데 3시 좀 넘어서 닫혔습니다. 보통 장우 시간에 거래해서 수십만 주 쌓아놓고 시간에 거래 험해수로 올리면은 그 다음날에 거의 99% 확률로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나오는데,
저번 주에는 몇십만 주를 쌓아 놓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100% 상황을 맞출 순 없지만 장 끝나고 나서 여기 생기는 시간의 매수 총 잔량, 여기 수십만 주 쌓아 놓지 않고 그냥 시간의 거래에 깡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셈스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1위의 GSE란 종목은 뭐 아니면 돌아서 제 성격상 함부로 오버는 하지 못하겠고 그 외에 새로 거래대금이 좀 눈에 띄게 출발한 종목은 없어서 딱히 하는 건 없이 관찰하는 시간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지루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버텨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